오촌 작가가 코링크 P와 관련된 업체들을 찾아다니면서 굉장히 수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새로 나온 이야기입니다. 문정부 100대 과제만 콕 집어서 투자를 물색했다는데요.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에 문재인 대통령 당선이 유력하던 시기였어요. 조국 오촌 조카가 코링크 P를 기점으로 정부 100대 국정과제 관련 업체에 집중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서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가 한 업체 관계자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김 사장, 확실히 좋은 사업 3개가 있어. 지금 한 60에서 70억 정도 있는데 김 사장네 업체를 내가 인수하고 싶어. 그러면서 조국 장관과 같이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지금 말이야, 이 정부의 민정수석이 내 형이야. 오촌 형이야. 사진까지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인수성사가 안 됐지만 확실한 사업을 운운하며 큰 자신감을 보이길래 그때도 의아해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업이 2차 전지, 공공 와이파이, 가로등 전멸기 등등 문 정부의 국정과제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 오촌 조커가 문 정부 국정과제 발표 전에 해당 사업들을 누렸던 정황이 지금 드러났잖아요. 구속 후 검찰에서 2차 전지 사업 추진 때 국정과제 채택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했다라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아무것도 아닌 민간인 오촌 조커가 어떻게 발표되기 전에 100대 국정과제를 오촌 조커가 알고 있었는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조국 부부가 개입한 것, 그 여부를 조사 중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김용주 의원님. 네. 지금 여기서 공직자 한 사람은 조국 장관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오촌 조카, 민간인인 오촌 조카가 2차 전지, 가로등 전멸기, 와이파이 사업, 문정부의 굵직굵직한 100대 추진 사업이 되리라는 것을 미리 알고 저렇게 인수하려고 업체들을 찾아다녔죠?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실제로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 사업을 구체화하는데 그 정보를 아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구체화하는데 조국을 민정수석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실제 사업을 예를 들면 전북도라든지 뭐 서울시 와이파이 문제라든지 지방의 전멸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계시켜서 따왔느냐의 문제가 더 쟁점이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도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논의했다가 이게 투자를 논의하는 시점도 제가 쭉 듣게 돼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지만 다행스럽게 서울시는 그렇게 깊이 개입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전국에 저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조국 후보 스스로가, 조국 장관 스스로가 정말로 잘 생각해야 될 점은 자기는 모르되 자기 주변의 친인척이 자기 이름을 팔면서 저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개인적이 알고 있는 정보도 함부로 친인척이나 부인한테도 말해서는 안 된다는 측면. 그런 측면은 명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시기적으로 정말 절묘하게 딱딱 맞아떨어지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뭐냐면은 이제 대통령께서 취임을 하시고 그러면 이제 첫 민정수석이잖아요. 바로 한 달 만에 지금 주인이 누군지 의심스러운 코링크 PE가 익성이라는 자동차 부품 회사에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동차 부품 회사가 갑자기 2차 전지 자회사를 만들어요. 예. 그리고 정확하게 한 달 뒤에 대통령 국정과제로 2차 전지 사업이 발표가 됩니다.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오촌 조카는 민간인이잖아요. 네. 민간인이 한 달 뒤에 발표될 청와대 국정사업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유, 없죠. 하루 전에도 모르죠. 심지어는 밟지 않은 사람들은 발표돼도 모르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 얘기는 뭐냐면 이게 노다지가 될 거라는 거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그런 확신을 했다라는 것들이 지금 관계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 진술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딱딱 취임하자마자 한 달 뒤에 투자를 딱 하면서 그 회사로 하여금 2차 전지 사업 신회사를 딱 만들게 하고 만들자마자 한 달 뒤에 그 사업이 국정과제로 채택이 되고 너무나 럭키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민들은 의심을 하는 거죠. 뭐냐면 의원이라면 너무 절묘하다. 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의심하는 게 첫 번째, 돈이
조국 가족으로부터 이 회사로 얼마만큼 흘러갔느냐, 돈의 흐름에 주목해야 되고요. 방금 이 시기적인 절묘함 때문에 이제는 정보도 흘러갔느냐, 돈만 흘러갔느냐, 돈과 함께 정보도 같이 갔느냐에 대한 거를 이제는 밝혀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김광삼 변호사님, 뭐 하나만 좀 짧게 여쭤볼게요. 지금까지 뭐 정경심 씨가 WFM에서 횡령한 돈 중에 10억 원을 받았잖아요. 네. 이게 단순히 그냥 횡령을 공모한 건 아니냐라는 얘기가 오늘까지 나오고 있는데 잠시 후에 이 의혹도 다뤄보겠지만 만약에 지금 오촌 조카, 코링크 P, WFM 등등 문정부의 핵심 과제 등이 그 정보가 전달이 됐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이런 돈들이 조국 장관 가족에게 전달됐다면 단순히 횡령을 공모한 것뿐만 아니라 뇌물로 볼 수 있지 않아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검찰이 더 조사를 해야 하는데, 이제 뇌물죄까지 가려고 하면, 이제 상당히 좀 깊이 있는 조사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검찰 자체에서는 횡령이랄지, 아니면 주가 조작 같은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무언가 돈을 10억 원을 포함해서 조국 장관 일가에게 많은 돈들이 들어갔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한 대가가 단 하나라도 나온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돈의 어떤 성격, 그 대가의 관계냐, 아니면 그 돈을 횡령한 돈을 뭐 반환을 받든지 아니면 이자 명목으로 수익의 배분이냐, 그것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명백하게 만약에 이런 내용을 다 알려줬는데 그 알려준 대가로서 뭐 자문료를 줬다든가 나중에 그렇다고 한다면 경우에 따르면 뭐 뇌물죄 될 가능성도 있죠. WFM이 정경심 교수에게 자문료를 주기 시작한 시점이 영어 사업에서 배터리 사업으로 전환된 직후부터 정경심 교수에게 자문료가 지급됐거든요. 네. 근데 정경심 교수는 배터리 전공이 아니라 영어 관련된 자문을 했다고 진술했잖아요. 네. 근데 그 시점이 배터리 사업으로 전환된 직후에 자문료가 지급됐다면 그 자문료의 성격은 뭡니까? 그건 뭐 연관성을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뇌물죄로 이게 단정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예. 저희가 나중에 이제 또 얘기를 할 텐데, 내용을 보면 그 10억을 그 조모 씨가, 오촌 조카 조모 씨가 횡령한 돈에서 10억을 돌려줬잖아요. 예. 그럼 돌려준 것 자체가 대가 관계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환이냐, 그런 문제가 있을 거고, 아까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문료와 관련된 부분도 사실은 이게 자문료로 볼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예. 10억 이상을 투자했는데 동생이 받은 코링크에서 받은 833만 원 있어요. 그 1년치가 1억 한 4천 되고, 그다음에 본인이 WFM에서 받은 돈이 있잖아요. 200만 원씩 1,400만 원. 그럼 이걸 다 합치면 본인이 투자한 돈의 한 10% 돼요. 그러면 이익금으로 10%를 주는 거 아니냐. 근데 만약에 이익금을 준다 하더라도 횡령을 해서 줬다고 하면 횡령죄가 공범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잠시 후에 그 내용은 좀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